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손흥민TV입니다. 대대적인 리빌딩과 세대 교체를 추진 중인 토트넘 어퍼가 올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주장 손흥민 선수를 매각해 현금화하고자 하는 토트넘 고위층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르 미엔 공격수 마티스를 1월 달에 임대 후 완전 영입 조건으로 계약한 것에 이어 유벤투스 공격 역수 두안 블라호비치 영입을 추진하며 거액의 이적료 투자가 필요해 손흥민 선수를 매각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구단의 베테랑이자 주장 역할에 대해서는 올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벤 데이비스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대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의 독점 보도 내용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결별설이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내부 상황을 보도한 매체는 기브미 스포츠인데요. 인터넷 매체로서 과거에는 공신력이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와의 협업을 포함해서 딘 존스 기자가 주도적으로 토트넘 내부 상황에 대한 취재 소식을 전하면서 점차 믿을 만한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기브미 스포츠의 공신력 자체가 향상된 것은 아니지만 가짜 뉴스처럼 찌라시 취급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과할 수 없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몇몇 독점 보도들은 팩트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보도 역시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본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스포가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하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기브미 스포츠의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막바지에 마티스텔레 임대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공격 동력을 확보했고 올여름이 되면 바이에른 뮌헨에 4,500만 파운드를 지급하고 완전 이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옵션까지 얻어 지난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상승에 희망과 더불어 팀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골키퍼 안토니 킨스키를 영입했고 수비수 케빈 단소는 시즌 중반에 토트넘에 합류했는데요. 토트넘은 리그 1 클럽 낭스와의 이적에 합의했고 이 선수에 대해서는 290만 파운드로 완전 영입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여름 조건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구단 내 유력 인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된 영입 선수들이 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올여름에 밀어놨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젊고 새로운 선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이 구축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브미 스포츠의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보여왔던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장의 득점력 부재를 뒤에서 우려를 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대놓고 얘기한다거나 손흥민 선수에게 알린 것은 아니지만 구단 관계자들, 특히 고위 관계자들이 비하인드신, 즉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대로라면 우리가 다음 시즌에 동행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 시즌 내에도 더 이상 손흥민 선수가 확실한 주전 선발 선수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기브미 스포츠가 접촉한 내부 소식통이 전해왔는데요. 토트넘이 최근 몇 주간, 또 몇 달간 부상 위기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 선발 출전을 해왔지만 이제 그 부상 선수들이 슬슬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게다가 토트넘은 지난 1월과 12월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에 자유계약 선수로 떠날 가능성을 없앴는데 이것이 꼭 함께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여름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 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올 시즌 최근에는 도미닉 솔랑키 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수들이 많이 이탈의 주전으로 나서야 했는데 그때 골문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과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팔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모든 공격 옵션들이 부상에서 복귀하고 정상 컨디션을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더 이상 토트넘이 선호하는 선발 라인업에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이 그저 기자의 내피셜이 아니라 토트넘 소식통을 통해 전달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내에도 확고한 주전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음 시즌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팀에 남아야 하느냐에 대한 우려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과 맺은 계약에서 연봉, 주급이 19만 파운드이기 때문에 토트넘 최고 연봉 선수인데 최고 연봉 선수가 선발 주전으로 확실하게 자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니엘 레비 회장이나 다른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많은 부상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브레넌 존슨과 윌슨 오도베르가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지난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교체로 투입됐는데 이후 이 선수들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갖게 된다면 텔도 있고 히샬리송과 솔랑키까지 복구하게 될 경우 더 이상 손흥민 선수가 자동적인 선발 선수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자의 생각이 아닌 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한 것입니다. 선수가 내려가게 된다면 지난 10년 동안 활약했던 토트넘은 이제 그를 장부상의 이익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선수단 안의 자원이 아니라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으로 팀에 기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는 새로운 도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32살의 손흥민 선수는 이제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 추가적인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뛰어들 경우 더더욱 큰 경쟁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미 마티스가 오더베이스를 영입했고 영입할 예정인 두산 블라호비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두산 블라호비치는 최전방 공격수인데 솔랑케 한 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거죠. 히샬리송이 있지만 히샬리송은 애초부터 팔려고 했었고 몸 상태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팔고 블라호비치, 텔, 오더베이스로 전방과 측면 공격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양미 선수가 임대해서 복귀할 가능성까지 있고 마이키 무어라는 유망주도 있으며 데인 스칼렛도 가세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두산 블라호비치의 영입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 선수에게 투자될 이적료가 엄청 크기 때문에 토트넘이 현금을 마련할 기회를 잡기 위해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거라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결국 이 보도를 통해서 마티스 이적료, 단소 이적료, 그리고 두산 블라호비치 이적료까지 여름에 써야 하는 토트넘이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를 매각해서 그 자금을 마련할 거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올 시즌 당장 주장직에서 박탈하고 올 시즌이 끝나면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토트넘 미드필더 출신인 해설위원 제이미 오하라입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토크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서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전문가인데 올 시즌 들어 특히 강하게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고 있으며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나는 한국 팬들의 악플과 비난을 24시간 내내 받고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라고 또 한 번 발언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을 응원해왔던 한국 팬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고 제이미 오하라는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주장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한 손흥민은 여러 가지 문제, 게다가 체력 문제로 힘든 시즌을 견뎌내야 했고 그가 피치 위에 올라갔을 때 공격수로서의 모습이 과거 자신의 모습의 그림자처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10득점 8도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트넘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득점 기록 자체, 그리고 공격 포인트 자체가 팀 내 최다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록조차도 팀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 기록이라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즉, 스탯으로 본인의 부진이 포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현지 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카라바오컵과 FA컵에서의 탈락인데 두 개 대회에서 탈락하면서 결국 무관기라는 결과가 나왔고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네비 회장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서 그럼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이러한 자신의 의견으로 인해 한국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했는데요. 전 토트넘 미드필더인 오하라는 32살인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아니며 주장 역할을 교체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단호하게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오하라는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의 기량에 발목이 잡혔고 더 이상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제가 한국 팬들로부터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은 주장이 아니며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대체해야 할 선수를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한 뒤 제 인스타그램에 24시간 내내 많은 비난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축구 클럽 토트넘에서 믿을 수 없이 큰 봉사를 했던 선수이며 최고의 선수였다. 그는 월드 클래스 선수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그는 스피드를 잃었고 그 누구도 추월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경기 중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때때로 나이가 들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선수를 찾아야 한다.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토트넘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는 다른 팀을 찾아가야 하며 토트넘은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공격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결별을 예고한 것이죠. 이 보도를 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곧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라는 문단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계약이 1년 더 연장되었지만 올 시즌이 끝났을 때 떠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자신의 장점을 완전히 잃은 것 같고 그가 다시 최고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올 시즌 남은 기간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그는 떠나지 않겠느냐, 이제는 끝낼 때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K리그 전북 현대 감독으로 부임한 또 다른 토트넘 레전드 거스 포엘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팔아선 안 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해외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전 미드필더이자 전 수석 코치로서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더라도 그는 여전히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팀에 남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에서 첫 시즌이 좋았고 두 번째 시즌도 괜찮았지만 마지막 시즌에는 더 이상 젊은 선수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손흥민 선수 역시 클럽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저라면 그를 계속 붙잡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좋은 성품을 지녔고 모두가 좋아하는 선수이며 능력도 아직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가 여전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토트넘 팀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역할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클럽에 있었다면 그의 커리어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더 좋은 커리어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그런 상황들은 개인에 달려있지만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거스포에는 다음 시즌에 팀 내 비중이 줄어든다고 해도 내보내고 현금화할 선수가 아니다. 현금화한 것의 가치가 손흥민 선수가 남아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팀에서 뛰면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수년 동안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해왔고 클럽맨이기 때문에 해당 보도를 전한 토트넘 전문 매체는 손흥민 선수가 간영 역할, 조영 역할을 맡기에는 자존심이 아주 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전에서 밀려나서 백업 자원으로 뛰면서 고참으로서 후배들을 키운다. 이런 역할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전 선발 명단에서 밀려난 선수라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손흥민 선수는 10년간의 토트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포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포에의 주장조차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가 한 발 물러서면서 후보로서 뛰면서 준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면서 리더 역할을 조금은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토트넘의 입장이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상황이라면 떠나야 하는 것이죠. 영국 언론의 많은 전문가들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찐 레전드 토트넘의 마지막 컵 대회 우승, 리그컵 우승의 주역인 폴 로빈슨 골키퍼는 풋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통해 손흥민 선수를 남겨야 한다,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비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풀버전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물론 지금 손흥민 선수의 폼이 썩 좋지는 않지만 선수단과의 관계, 클럽에서의 소속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 팀의 상황을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의 폼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팀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전하는 팀의 선수라면 사실 그 팀을 넘어서는 좋은 플레이를 하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정리하고 내보낸다면 토트넘에 큰 구멍이 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선수에게나 선수 수명이라는 게 있고 전성기를 연장하는 방법, 또 살아남는 방법, 나이가 들었을 때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각각의 방법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그 마지막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는 매우 건강해 보이고 매우 예리해 보인다면서 결코 경기력이 나이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면서 또 FA컵 아스턴 빌라전에서 슈팅을 해야 되는데 패스했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 본인이 나이가 들거나 경기력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본래 잘하던 플레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지한 것인데요. 그 자신감 하락의 이유는 토트넘 팀 자체가 부진하고 또 팀에서 본인이 이타적인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도 좋은 점이 없다며 선수 본인과 구단에게 금전적 보상이 크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팀으로 갈 경우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이 낮은 리그가 아니라 빅리그에서 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팀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외의 빅리그라면 라리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갈 경우 연봉은 깎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단도 이적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적료로 받기가 어렵고 그 이적료로 손흥민 선수만 한 선수를 데려올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손흥민 선수가 본인보다 어린 티모 베르너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렇다면 손이 같은 선수는 당연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베르너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마지막 1년의 계약을 더 보내고 그 뒤에 자유계약으로 보내는 게 토트넘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 이건 역시 토트넘 레전드의 입장이지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냥 올여름에 팔아줘라. 적당한 가격에 팔아주고 손흥민 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팀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좋은 동료들과 함께 뛸 수 있는 팀에서 선배 역할 말고 동등한 동료들과 우승에 도전하고 멋진 경기를 할 수 있게 보내줘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2월 23일 일요일 0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입스위치 타운과의 원정 경기인데요. 입스위치 타운이 승점 17점으로 레스터와 동점, 강등권인 18위에 있는데 토트넘을 이길 경우 승점 20점이 되면서 강등권을 탈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17위인 울버햄튼이 승점 19점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만약에 패배한다면 입스위치가 역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이겨야만 강등권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토트넘의 다음 경기 상대가 1월 이적 시장에서 많은 영입, 특히 마르무시의 영입으로 공격을 회복한 맨시티와의 경기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